엑스텐입니다. 오늘은 코어웨이브와 서클에 이어서 놓쳐서는 안 될 IPO 대여입니다. 피그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텐 포트폴리오는 어제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다 대기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하나도 체결이 안 됐고요. 현재 저희 포트에는 알파벳 33주, 테슬라 16주, 애플 9주, 유나이티드 헬스 6주, 서클 4주 가지고 있습니다. 코어웨이브와 서클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서클입니다. 저희가 지금 돌파 전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시장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202불 87전에 1%를 샀고요. 그래서 지금 14.9%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233불에 있는데요. 저희가 돌파는 263불 돌파해야지 사는데 그때 조건이 있죠. 거래량이 늘어서 이 정도 거래량은 맞춰줘야지 이게 확실한 돌파다. 거래량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가짜 돌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불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돌파가 하게 되면 거래량을 보면서 추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클은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1%는 현재 202불 87전에 사져 있고 183, 164, 148, 133, 120불에 도달하면은 각각 1%씩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타기가 됐으면 매수 평단에 도달할 시에는 보유 물량의 절반을 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웨이브 한번 보시죠. 어제 조금 올랐는데 십자가로 도지로 끝났죠. 도지 캔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잘 모르겠다.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시간이 나면 한번 이렇게 캔들을 읽는 법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의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팅한 거는 요게 1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요게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이 156불대에 있는데 지금 현재 143불에 있죠. 그래서 20일 이평을 주가가 상방으로 뚫는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돌파 매매를 시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0일 이평선이 스탑 라인이 되니까 현재 126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서 돌파를 할 테니까 50일이 좀 더 올라오겠죠. 그러면 대충 한 25불에서 28불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저희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90에서 200불 사이. 즉 리스크 진 거에 1.5배에서 2배를 타겟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언제 또 급등해서 올라갈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피그마 IPO 종목의 소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IPO 하면은 어떤 종목이 생각나시나요? 코어웨이브, 서클. 그때 상장하자마자 샀어야 되는데, 혹은 중간에 좀 샀다가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수익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께 자신 있게 이제 새로운 종목, 드디어 큰 기회가 또 하나 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피그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그마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디자인 업계에서는 이미 전설이 된 회사입니다. 아마 디자인 좀 하시거나 혹은 영상 좀 올리시거나 판매 사업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피그마는 단순한 디자인 회사가 아닙니다. 디자인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SaaS 기업이죠. SaaS라고 하는데요. SaaS가 뭐냐고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의 약자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즉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피그마가 곧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피그마의 상장을 진짜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저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총 5개 큰 항목이 있습니다. 좀 많은 듯 하지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고 투자하시면 투자 수익률을 더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그마가 정확히 무엇인지 시작해서 이 회사의 성장 과정,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아도비 인수 무산 사건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재무 분석 부분은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성장률, 순달러 유지율,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투자자가 아셔야 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본성을 통해 여러분이 피그마 IPO에 대해 명확히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그마는 글로벌 디자인 협업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꾼 혁신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2022년 어도비가 200억 달러의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당국이 독과점 우려로 인해서 이를 막았습니다. 200억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피그마의 연간 매출은 8.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무려 46%나 됩니다. 그리고 순달러 유지율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132%로요. 사스 기업 상위 5% 수준에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그마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그마는 한마디로 디자인 업계의 구글 독스입니다. 구글 독스가 문서 작업을 혁신한 것처럼 피그마는 디자인 작업을 혁신했습니다. 구글 독스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오피스 같은 작업을 하면 끝나면은 파일로 다운받아서 파일을 딴 사람한테 줘야지 작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클라우드 안에 도큐멘트를 올려놓고 그거를 서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와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95%가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95%입니다. 거의 독점적 지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가 모두 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그마의 혁신입니다. 피그마의 성장 스토리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12년 딜런 필드와 에반 윌러스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누가 이런 큰 성공을 예상했을까요? 2015년 메타 버전을 출시하고 2016년에 정식 버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5천만 달러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죠. 연평균 성장률이 82%입니다. 이런 성장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원격 협업 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피그마가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고객 수를 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제 진짜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그마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어도비 아시죠?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피그마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EU 규제 당국이 이건 독과점을 만드는 거야 하고 반대했습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도비와 피그마가 합치면 경쟁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2023년 12월 어도비가 인수를 포기하고 피그마에게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을 위약금으로 받은 겁니다. 꽁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피그마는 여러 가지 회사를 성장시킨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피그마의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규제 당국이 나서 막을 정도면 알만합니다.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그마의 LTM 매출은 8.2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 46% 성장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사스 기업이 이 정도 규모에서 40% 이상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분기점 매출이 일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성도 거의 없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조정 EBITDA 마진이 22%에 달합니다. 성장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훌륭한 사스 기업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사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NDR, 순달러 유지율입니다.
피그마의 NDR은 무려 13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 고객들이 작년에 $100를 썼다. 그러면 올해는 $132를 쓴다는 겁니다.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사스 기업 상위 5%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130%가 넘는 NDR은 정말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이는 피그마의 제품이 고객에게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떠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거를 다른 세스 기업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에서 피그마는 46%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스노플레이크가 38%, 데이터독의 성장률이 30%입니다. NDR 측면에서 봐도 피그마가 132%로 가장 높고요. 데이터독이 128%, 스노플레이크가 123%를 찍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를 종합해 보면 피그마는 성장성과 고객 유치력을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사스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그마의 또 다른 강점은 제품군 확장입니다. 2015년 피그마로 시작해서 2021년 피그잼을 출시했고, 피그잼은 화이트보드 협업 툴인데 미로와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개발자 도구인 데브 모드를 출시했고 2024년에는 슬라이드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제 피그마는 단순한 디자인 툴이 아니라 전체 제품 개발 워크플로우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TAM이죠. 유효 고객의 대폭적인 확장을 의미합니다. 요즘 AI 시대죠. 그래서 AI 시대에 어떻게 피그마가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생성, 코드 생성, 텍스트 개선, 이미지 자동 생성 등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AI 기능 사용률이 2024년에는 28%에서 2026년 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데브 모드는 디자인과 개발자 간의 격차를 40%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이는 피그마의 TAM을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까지 전체 매출의 25%를 AI 서비스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데요.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역시 AI가 크게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경쟁 환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큰 경쟁자였던 아도비 XD는 사실상 아도비가 개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에 실패한 후에는요, XD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케치는 맥 전용이라서 싸움이 안 되고요. 인비전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피그마는 디자인 협업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고객들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면 피그마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할 당시의 밸류에이션입니다. 2022년 어도비 인수 제안 당시에 $200억 불렀는데 당시 그 매출을 보면 $4억 기준으로 매출의 50배 수준이었습니다. $200억. 그런데 현재 ARR이 $8.2억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00억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즉 2년 전에 어도비 $200지만 지금은 $400억. 하지만 현재 금리 환경과 테크 기업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배수는 한 20-30배 수준의 시장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164억에서 한 $246억 사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이지만 피그마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예상 PS 배수가 무려 20배에서 30배 되니까요. 현재 어도비는 7.3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4배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시장이 포화 우려가 있습니다. 디자인 시장은 한정적이고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추가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경쟁 심화 또한 우려가 됩니다. 특히 오픈소스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솔루션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규제 리스크 있습니다. 독과점이죠. 어도비 인수가 무산됐는데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그마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IPO 직후 과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3, 4회에 걸쳐 나누어서 매수하며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특히 실적 발표 후 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3에서 5년을 내다보시면은 연평균 25%에서 30%, 즉 한 100%에서 200%까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장기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IPO 투자 전략도 함께 구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그마 IPO는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많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피그마 이렇게 치시면은요,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요. 특히 최근에 한글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과연 피그마가 뭔가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 피그마가 어떤 기업이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사실은 상장할 때쯤 돼서 충분히 준비가 되시고 그다음 믿음을 더 가지시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잃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이 확정되면 다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